네, 좀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 미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에 완벽히 이제 좀 직결되는 거고 그 전부터는 그래도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이미 수투부터 수능 범위였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제 수능 범위입니다. 미원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걔네들은 다 수능 범위. 근데 미원이 좀 빡센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원 수투에서 연장선이기 때문이에요. 미원, 미투까지가 고등수학의 연장선이고 확통과 기백은 아예 그냥 다른 내용을 배워요. 그냥 별개의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전에 게 짜여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기백과 확통을 배울 때는 좀 더 무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결코 또 쉽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확통은 조금 쉬운 편? 확통이 그나마 수학 중에서 그냥 따지면 확통이 가장 좀 쉬운데 근데 경우의 수랑 확률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거고 뒤에 있는 통계 쪽은 좀 쉬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가긴 할 겁니다. 어쨌든요. 눌러 입장민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 눌렀지? 자 수열의 극한 봅시다. 자 제가요 저번 시간에 이제 미원 첫 타임에 수투에서요 수열을 조금 많이 공부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수랑 로그 그리고 수열 이쪽 파트는요 나중에 미원 때도 되게 많이 쓸 거야. 특히 이과를 가시는 분들은 미투 때는 또 지수와 로가 굉장히 좀 빡세게 나올 거라서 그래서 그쪽 부분을 계속 조금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진행하셔야 될 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가장 무난한 뭐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 자 5분의 4 자 이런 수열이 있대요. 지금 초항 보니까 2, 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 보니까 3, 2고요. 이렇게 막 진행하니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수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우리가 고1 때는 AM의 일반항을 찾았다. 이게 주 목적이었으면 이제 미적분 1 파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요.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막 무한히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이 어디로 이동이 될까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바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2의 n제곱이라는 어떤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은요 4, 그 다음은요 8, 그 다음은요 16.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 그냥 대충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치면요. 얘가 맨 처음에 첫 번째 항에선 2가 찍힐 거야. 두 번째 항에선 4가 찍힐 거야. 그 다음은 8이 찍힐 거고 그 다음은 16이 찍힐 거고 n번째는 여기 있을 거고 n 플러스 1번째는 여기 있을 거고 얘를 무한정 막 돌려버리면 얘는 무한히 증가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돌리면 다시 말해서 n번째가 아닌 그 n번째 이후에 무한번째로 돌리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수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가는 수열도 존재할 거고요. 맞습니까? 자 어떤 수열 같은 경우는 한없이 막 무한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수열은 한없이 막 감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수열은 뭔진 모르겠지만 점근선이 존재해서 그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n이 무한번째로 갔을 때 여기에는 이 값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찾고 싶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의 극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수열의 극한을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정하게 얘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결국 계속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기에는 이 친구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이요. 자 얘를 맨 처음 돌렸어요. 뭐 마이너스 1로 합시다. 어차피 여기 부호를 좀 바꾸게 n 플러스 1로 합시다. 자 그럼 여기다 첫 번째 넣으면 여기의 값이 뭐가 돼요? 4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호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의 값은 계속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계속 커진다는 소리는 이 값이 계속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가 무한히 반복하면 어디론가 한없이 가까이 갈 겁니다. 맞죠? 자,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1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는 n 플러스 1분의 n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친구 있죠. 얘는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유리함수에서 한번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얘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1 플러스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점근선은 x의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그리고 y가 1일 때. 그러니까 x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n 값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자연수로만 따지잖아.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이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1로 가까이 갈 거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에는 이 수열은 어디로 한없이 갈 거예요? 1이라는 곳에 한없이 가까이 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처럼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이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버리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수렴이라는 건요. 아까 본 것처럼요. 어떤 수열이 있긴 한데 그 수열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무한번째로 가면 그 친구가 어떤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다면 이 수열은 여기에는 이 점근선에 향해서 한없이 무한히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친구 그 수열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되셨어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fn이요.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근선이 y가 1이거든요. 그럼 y가 1이라는 좌표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n 넣었을 때, n 플러스 1 넣었을 때, n을 무한번째까지 넣었을 때 얘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 보니까요.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에 n분의 1. 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부호는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근데 n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 분모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수열 AN은요. 어디에 가까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걸 좀 고급스럽게 뭐라고 부른다? 1에 수렴한다. 자, 여기에는 BN이라는 이 두 번째 수열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자, 이거를요 내가 지금 기호로 쓰면요. 자, 리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리미트. 자, 극한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n을 무한번째까지 계속 돌릴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an이라는 수열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자, 이게 바로 an이라는 수열이 n을 무한번 극한을 취하면 그랬을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수렴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호로 쓸 거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친구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극한을 취했을 때 n을 무한번 돌릴 겁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의 값이 한없이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집니다. 수렴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하는지.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호로 간단히 나타내면요 an이라는 수열은 n 플러스 1분의 1이었거든요. n 플러스 1분의 n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어디에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요? 1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호로 예쁘게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릴 때 n 플러스 1분의 n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보이시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분의 1은 어디 한없이 가까워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을 리미트 n 무한대로 극한을 돌렸을 때 그 극한 값이 어떤 하나의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 경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극한 값을 갖는다,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갑니다. 이렇게 표시해 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미적분 1을 하면서 아예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렴한다. 근데 그 수렴이라는 건 언제 이야기한다? 극한 또는 극한 값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극한에 대한 기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 예를 들면 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 친구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간대요. 그럼 여기에는 일반항 A에는 뭐가 될까요? n분의 1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n이 무한번째로 가면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과연 어디로 갈까? 자, 지금 우리가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렴에 대해서 다 정확히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는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좀 약간 추상적이게 얘가 대충 어디쯤으로 갈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해 볼 거예요. 그 추측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적이게 때려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n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을 넣을 때 1이거든요. 2를 넣었을 땐 2분의 1이고 3을 넣었을 땐 3분의 1이에요. 4를 넣었을 땐 4분의 1, 5를 넣었을 땐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n이 무한번째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까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다? 0이다. 그리고 얘는 사실 정말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에도요. 됐어요? 분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됐죠?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를 무한정 크게 잡아버리면 걔는 어디 한없이 가까워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는 정말 나중에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다음 두 번째요. 자, 여기에는 이 수열은요 그냥 2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값을 갖는 수열 같은 경우도요, 얘는 그냥 n을 무한번째로 가더라도 어디겠어? 2겠죠. 그러니까 얘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기보다는 2예요. 그것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그냥 내가 2라는 수열을 잡으면 an은 한없이 어디로 갈 거다? 2로 갈 거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 주셔야 될 게요, 무한대라는 건요 숫자가 한없이 커짐이라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요 2 무한대 더하기 3 무한대 이딴 건 계산을 못해요. 그냥 무한대라는 기호 자체는요 숫자가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상태의 기호인 거지 우리가 쓰는 숫자의 기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런 식의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뭘까? 무한대예요. 왜냐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는데 얘가 한없이 커져요. 맞죠?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무한정 커지는 상태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떤 n값이 한없이 어느 지점으로 가까이 가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고정값을 갖게 될 때를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렴 안 할 경우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2의 n제곱 봅시다. 자, 2의 n제곱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어떻게 돼요? 2, 4, 8, 16. 자, 생각해 봅시다. n이 무한정가요. 그럼 얘는 숫자가 굉장히 어떻게 돼? 커져. 그러면 얘는 대충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n이 한없이 무한정 갈 때 얘가 값이 한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없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요 숫자가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숫자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얘는 수렴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발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어디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거나.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 어쩔 경우가 진동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경우가 진동일까요? 크기의 상태가 변화 없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때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요 마이너스 n분의 1의 n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지만 한없이 어디로 갑니까?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맞나요? 자 근데 내가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1에 n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 1, 풀 1, 마 1, 풀 1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 2의 n제곱 잡았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 2, 풀 4, 마 8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값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요. 지금처럼 이 수치가요. 작아지는 경우가 아니라 똑같거나 아니면 값이 계속 커지는 경우. 이 경우는요. 자, 숫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일정하게 균일하게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얘는 n이 무한 번째 갔을 때 얘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몰라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를 거야? 진동.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지도 않고 한없이 작아지지도 않아. 근데 수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발산인데 발산이지만 이 값이 계속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부호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 이 경우 맞습니까? 자 아니면요. 부호를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얘가 계속 커져요. 이렇게 작아지는 건 수렴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계속 값이 커져요. 그러면 얘는 무한히 커진다고 얘기해야 돼? 무한히 작아진다고 얘기해야 돼? 무한히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은 진동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발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수렴의 반대말.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다 뭐겠어? 발산이겠죠. 발산하지 않으면 뭐겠어? 수렴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면 걔네들이 수렴한다면 무조건 발산 안 할 거고요. 발산한다면 걔네들은 뭐 할 겁니까? 수렴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수열을 줬을 때 그 수열이 수렴할지 아니면 발산할지 그걸 찾는 게 가장 먼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친구의 수렴 값이 뭘까? 극한값이 뭘까를 찾는 거고 그 친구가 발산한다면 이 친구가 한없이 커질지 한없이 작아질지 아니면 왔다 갔다 부호를 바꾸는 진동 상태가 될지 이거를 고르는 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발산이라는 건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무한대로 가요. 한없이 커져요.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한없이 작아져요. 세 번째 진동합니다.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요 수렴 아니면 발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을 던져줬을 때 그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수렴을 할지 발산을 할지 그거를 결정해 주시면 되시고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결정하셨다면 수렴하면 극한값을 찾는 게 목적 그리고 발산한다면 그 친구가 어떤 형식으로 발산하는지를 찾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n 있는데요. 이 an은요 a, n은 n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아무리 봐도 n 값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커질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n이래요. 그럼 n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음수값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계속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작아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릴 겁니다. 보이시죠? 네. 진동은 없나? 뭐? 문제 아니에요? 문제 맞나? 아니죠. 이거 하나가 없는 거죠. 페이지가 없는 거죠. 저희도 없었어요.
맞죠? 전에도 없었죠? 스캔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요. 그냥 설명할게요. 대충 그냥 볼게요. 자,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진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똑같은 값을 일정하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경우 맞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크기의 변화 없이 부호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변하는 이런 진동이 있고요. 됐습니까?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있는 친구.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값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발산할 때는요. 아까 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릴 때 an이 무한대로 간다. 발산한다. 또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됐습니까? 자, 또는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세 번째, 뭐 한다? 진동한다. 됐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발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 잘 되어 있죠. 발산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리고 진동하는 거. 되셨습니까? 됐죠?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뿅뿅.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해보고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을 찾아봐라.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일단 일반항 찾아볼 거예요. 자, 일반항 찾아보니까 분자는 지금 뭡니까? 분자는 n인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가니까요. 자, 분모는 3, 4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인 것 같아요? n 플러스 2. 그래서 an 값은 n 플러스 2부터 n. 자, 얘는요 유리함수예요. 분수식입니다. 그러면 분수식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막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an은요 뭐예요? 1 플러스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자, 일단 식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러면 x의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여길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쪽 이렇게 2, 1, 2, 4에 그려질 거예요. 자, 대충 그려봅시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y의 값이 x의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y가 1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양수 부분만 어떻게 살펴보면 돼요. 그럼 값이 이렇게 가겠지 뭘? 됐습니까?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1에 한없이 가까이 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뿅뿅 뭐 한다 일단? 수렴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호로 써봅시다 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은 뭐로 간다? 1로 간다. 좀 기호로 많이 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자, 루트 2, 2분의 루트 5, 그 다음 루트 10, 루트 4, 어쩌고저쩌고. 자, 분모는 일단 1, 2, 3, 4인 것 같아요. 맞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는 분모는 일단 뭐다? n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의 2, 5, 10, 7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얘는 뭡니까?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얘는요 1로 수렴해요. 됐죠? 왜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분모가 차수가 몇 차야? 1차 1차죠. 그리고 여기가 차수가 몇 차야? 1차죠. 여기랑 여기랑 차수가 같으면 무조건 수렴해요. 얘는 나중에 극한을 계산할 때 알려줄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뭐 대충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루트에다가요 n 그냥 아예 집어넣는다고 치면 1 플러스 뭐가 돼? n제곱 분의 1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n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요. 무한대로 n이 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에서 분모가 분자가 고정이고 분모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럼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고 뭐만 남을 거야? 1만 남게 될 거야. 보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더라도 여기에는 1을 점근선으로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살펴보시면요. 세 번째는 똑같이 이런 유리함수라서요. 얘는 3으로 극한값을 가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 플러스 2분의 3n-1, 3. 여기를 그냥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이유는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극한값을 딱딱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자세하게 막 유리함수를 막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막 그리고 그거는 미투 가서 나중에 이과 친구들이나 열심히 그렇게 할 거고 문과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그래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처럼요. 분모가 2차죠. 분자가 1차죠. 그럼 얘는 0으로 가요. 왜냐면 분모 차수가 더 커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 기호 쓰는 연습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그래프 여기에 예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근데 이 그래프 못 그릴 거 아니야. 분모가 2차인 거 어떻게 그려요? 맞죠? 이거는 미투 가신 분이나 그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단원 끝나고 나면 바로 극한값을 어떻게 찾냐가 될 거라서 그래요. 근데 금방 찾아요. 되게 쉬워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다음 수렴의 발산 수렴을 조사해보래요. 근데 그래프 안 그릴 거야. 그냥 볼래? 눈으로 볼래?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5거든요. 자, n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음수값을 가지면서 얘가 한없이 어떻게 돼? 커져요. 여기는 그냥 고정적인 상수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막 무진장 커지면 당연히 계속 어떻게 돼요? 줄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한없이 계속 작아질 건데 여기는 그냥 5만 계속 더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해버릴 거예요? 발산해버릴 거예요. 어디로 발산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왜냐면 음수값이 한없이 계속 커질 예정이라. 보이죠? 됐죠? 자, 그 다음 n 플러스 1 n제곱. 자, 여기 몇 차입니까? 1차. 여긴 몇 차입니까? 2차. 자, 지금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발산해요. 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얘는요. 자, 1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0. 2 넣어봅시다. 2. 3 넣어봅시다. 0. 2. 0. 2. 자, 0, 2, 0, 2, 0, 2, 0, 2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이 폭이 늘거나 줄어? 안 줄어. 고정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진동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있죠. 근데 진동도 당연히 뭐죠?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맞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2 넣으면요? 4분의 1. 그 다음 3 넣으면요?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은요? 16분의 1. 자, 얘가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진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값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디로 하나씩 가까워질 예정? 0에 하나씩 가까워질 예정. 얘랑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수렴한다. 어디로? 0으로. 됐죠?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서 무작정 이 친구가 발산한다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극한값이 0이에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일단 부호는 왔다리 갔다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수렴값 발산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2의 n분의 1이거든요. 맞죠? 자, 어차피 1은 아무리 n제곱해도 1일 거고 2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분모가 한없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됐죠? 자,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0으로 가면 부호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되셨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 계산 여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제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을요 n을 무한번째로 보내는 극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상 어떤 수열을 줄 때마다 그래프를 맨날 그려서 그거를 장인처럼 맨날 찍어서 못 구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되시죠? 자, 지금처럼요 어떤 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2.1이래요. 그 다음은 2.01이래요. 그 다음은 2.001이래요. 그 다음은 2의 10의 n제분의 1이래요. 그럼 얘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2에 가까워지는 형태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2에다가 0.1 더했다가 0.01 더했다가 0.001 더했다가 쪼르쪼르 더해요. 맞죠? 여기에는 이 친구도요. 3.2, 3.002, 3.002 이렇게 계속 더하면 얘는 어디에 수렴해질까요? 3에 수렴될 거거든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AN, 여기에는 BN이 얘는 지금 2에 수렴하고요. 여기에는 BN은 지금 3에 수렴한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AN에다가요 2배씩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열이 어떻게 갈까요? 4.2, 4.02, 4.00이 이렇게 가는 수열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는 결국 어디로 수열하게 돼요? 4에 수열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뭘 확인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어디에 수렴한다고 확인했어요? 2에 수렴한다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몇 배 했어요? 9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뭐로 간다? 4로 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열이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뭔가에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더라도 그냥 여기에는 상수 곱하기 뭐 한다? 수열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AN과 여기에는 BN이 뭐 한다고 애초부터 알고 있죠?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AN과 BN을 더했어요. 그러면 5.3, 5.03, 5.003, 5.0003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5로 수렴해버리죠.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도 그냥 각각의 수렴값을 더한 거랑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극한을 먼저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라 극한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모든 가정은 항상 수렴한다가 일단 가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내용을. 자, 어떤 AN이라는 친구랑 BN이라는 친구가요, 수렴해요. 이거는 수렴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AN과 BN이 막상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AN은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고요, BN은 베타라는 수렴값을 갖는다면 여기에는 어떤 수렴하는 친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면 그냥 원래 수렴했던 그 수렴값과 상수를 곱한 걸로 수렴하게 된다.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죠. AN이 2로 수렴해요. 근데 여기다 2배를 해서 새로운 수열 만들었어요. 그럼 걔는 어디로 수렴했어? 4로 수렴했어. 그러니까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는 친구는요, 수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똑같이요. 어떤 두 개의 수열을 더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는 거는 이 친구를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을 따로따로 더한 결과랑 어떻다? 같다. 그 다음 떼기에서도 똑같이 각각의 수렴값을 뺀 거랑 같다. 곱하기에서도 되고요. 나누기에서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곱하기와 나누기, 특히 얘네들은요. AN과 BN이 수렴할 경우만 가능한 친구예요.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발산할 때는 애초부터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이 수열을 극한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친구가 식이 이렇게 막 쪼개져 있을 때 이 식들에 대해서 이런 덧셈에 대한 분배, 곱셈에 대한 분배, 나눗셈에 대한 분배들이 다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뭐 한다 하면? 수렴한다면.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요,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AN 값 봤거든요. 여기에는 AN 값이 이렇게 잡혔어요. 됐나요? 자, 이거 N으로 좀 나눠볼게요. N으로 나누면 AN은 뭐가 돼? 2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이요. BN은 뭐로 가요? 5 마이너스 n분의 2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분자가 어떤 하나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n 무한대로 돌리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